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었고 방아쇠를 당겼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고 사람들이 북적였으며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역사가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정확히 세 발의 총성이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혼란에 빠졌으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침착했고 떨리지 않았으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6,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전 총리이자 조선 침략의 설계자였습니다. 안중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신의 삶도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안중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안중근은 1879년에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배울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세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중근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무예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아버지 안태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신앙은 안중근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배웠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약자를 돕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이 살던 시대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나라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배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교육이 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은 점점 노골적이었고 조선의 주권은 계속 침해당했으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07년 안중근은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 무기를 구하는 사람들, 일본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총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으며 직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평화로운 양반 집안의 아들이 군인이 된 것입니다. 안중근은 용감했습니다. 전투에서 앞장섰고 위험을 무릅썼으며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계급도 올라갔습니다. 참모중장이 됐습니다.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안중근은 이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병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부족했고 식량이 떨어졌으며 일본군은 강했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고 희생이 컸으며 희망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중근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결정적인 일이 필요하다. 적의 심장을 쳐야 한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전 총리였습니다. 조선 침략의 설계자였고 을사늑약을 강요한 장본인이었으며 조선 통감으로서 조선을 지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증오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침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단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이자 조선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재무대신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안중근은 동료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함께 의거를 계획한 동지들이었습니다. 역할을 나눴고 준비를 했으며 결행일을 기다렸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었고 총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습니다.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환영 인파가 있었으며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침착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시야는 선명했으며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의장대를 사열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중근은 움직였습니다.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갔고 총을 꺼냈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성, 이토 히로부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두 번째 총성,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총성,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에 대한 만세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총을 내려놓았고 손을 들었으며 따라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조선 침략의 설계자가 조선 청년의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안중근은 체포됐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물었습니다.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누가 사주했는가? 배후는 누구인가? 안중근은 당당했습니다.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군인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안중근에게 이것은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적국의 장군을 처단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관여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강요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토 히로부미는 교육을 방해하고 백성을 억압했다. 안중근은 준비해온 것처럼 정확히 15가지 죄를 나열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잔혹한 범죄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전쟁 중에 적장을 처단한 것이다.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떳떳했습니다. 변호사도 거부했습니다.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 일본 재판관들도 안중근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방청객들도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침착했고 당당했으며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조차 안중근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안중근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길 때부터 알고 있었다. 위순 감옥. 안중근이 수감된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안중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의 마지막 저작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평화를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일본을 증오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침략을 증오할 뿐이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이 용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중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휘호도 남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의 신념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 안중근은 신부를 만났습니다. 고해 성사를 했고 마지막 미사를 드렸으며 평온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죽어서도 조국을 위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안중근에게 독립은 살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안중근은 의연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이 평온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안중근은 26의 나이에 두 아들을 남기고 이루지 못한 꿈을 품은 채 죽었습니다. 그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총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영웅이 되려고 총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고 잊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중근은 신념 때문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행동해야 했고 자신이 그 역할을 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안중근은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조선의 독립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내 목숨 하나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이 알려졌고 일본의 침략이 국제적으로 비판받았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안중근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억됐습니다. 조선 청년이 침략자를 처단했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고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으며 역사에 남았습니다. 안중근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고 아들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며 독립된 조국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살보다 나라의 독립을, 가족의 행복보다, 백성의 자유를, 편안한 죽음보다 의미 있는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가 되면 나아가고 때가 되면 물러남이 있는 것이니 어찌 구차하게 목숨만을 아끼겠는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중근을 움직인 힘이었고 방아쇠를 당기게 한 이유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 신념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중근. 안중근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군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교육받은 양반이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들었고 의병이 됐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중근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안중근은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중근의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안중근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중근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중근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고 가족을 그리워했으며 살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중근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중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안중근은 복수를 위해 총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이 안중근을 움직였습니다. 안중근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안중근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독립운동의 불씨가 됐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안중근, 하얼빈 역에서 방아쇠를 당긴 26 청년.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독립은 반드시 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